네, 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람입니다. 오늘까지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으로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0.46% 하락하면서 2030선으로 내려왔는데요. 어제 이어 오늘도 큰 폭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기관의 매도에 더해서 외국인들도 나을 만한 매도 전환하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 지수는 2000선 아래로 이탈하지도 않으면서 2, 3일 간격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또 마냥 좋아할 수도 없는 증시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대박플러스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조언과 함께 실전 중심 투자 노하우까지 모두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식 고수들의 핵심 투자 비법을 엿볼 수 있는 대박플러스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장 먼저 시청자 퀴즈 정답과 그리고 당첨자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 이성규 팀장님 강의 시간에 참여하셨던 그 퀴즈 당첨자 번호는요. 휴대전화 뒷번호 6672번님인데요. 이분께는 약속대로 이성규 팀장님이 쓰신 책이죠. 시장을 읽는 기술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어제 목요일까지 진행된 퀴즈 정답자는 약속했던 대로 부산 강연에 참여하실 수 있는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당첨되신 분들 휴대전화 뒷자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분들인데요. 3197번님, 3315번님, 7032번님, 5271번님, 8539번님, 2130번님, 2634번님, 그리고 5905번님입니다.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고수들의 투자 비법 시간을 통해 오늘은 하 팀장의 롱숏 트레이딩이 이어집니다. 추세와 변동성 포착은 매매 선결 조건, 예측과 대응 영역의 시장은 유연하므로 시장 국면별 적절한 포트폴리오 배분이 핵심이다. 하 팀장의 롱숏 트레이딩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하 팀장의 롱숏 트레이딩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구라글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질문을 남겨주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질문 남겨주시면 여러 전문가분들이 답글 달아주시니까요. 궁금한 점 생기실 때 공부하실 때 게시판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센TV에서 진행하고 있는 증권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자 퀴즈 나가는데요. 정답자는 매일 2분씩 추첨해서 3월 31일에 진행되는 서울경제TV 부산 강연의 초청권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문제인데요. 다음 중 대표적인 중국 내수시장 수혜주는 무엇일까요? 1번 오리온, 2번 신한지주, 3번 KT, 4번 메디포스트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나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구라글 게시판에 정답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강의 끝까지 함께 하시면 정답을 쉽게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시고요. 그럼 하창봉 팀장님의 롱숏 트레이딩 가장 먼저 시장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 더 자세한 접근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이틀째 약세를 보이면서 203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에 앞서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조금 피로감 때문인지 급등에 따른 피로감 때문인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향후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2050포인트라는 위치는 2월 25일 정도에 한번 올라갔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3번 정도 테스트를 했는데 역시나 차익 매물이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멀리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2월달 이후고 3월달에 다우지수가 13,000포인트, 나스닥 지수가 3,000포인트 올라갔습니다만은 국내 정치는 왜 못 갈까?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이번 주 후반 들어서 투신들이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팔고 많이 조금밖에 안 사는데 왜 그럴까를 잠깐 기술적으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제가 좀 확대를 해놔서 표시를 해놨는데 확실하게 한 2월 25일 정도가 되겠죠. 한 2050포인트를 한번 형성하고 나서 그리고 또 3월 초순에 또 2047. 그리고 사실 저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가 13,000선을 넘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2085까지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가 2085포인트인데 이 정도 거는 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어제부터 사실 이때는 기관이 좀 들어왔는데 어저께부터 투신해서
기관들이 매도세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불안하다. 우리가 차트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3중 천정형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조금 이제 확대해서 한번 보면 지금 시장 위치를 한번 파악해 보실 수가 있는데 확실하게 시장은 스타트를 언제 했냐입니다. 주식은 위에서 많이 내려온 포인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밑에서 얼마나 올라왔는지를 계산해 줍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작년 8월 지수를 회복하려면 그 포인트는 2150포인트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조금 못 미치죠. 근데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투신이 왜 팔까? 사실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제 수치적으로 한번 단순하게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수를 조금 크게 보시면은 지난 8월 이 급락 이후에 가장 큰 중심선이 대략적으로 1850포인트를 잡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수가 스타트를 한 1월 초순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삼각 트라이앵글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수렴 아니겠습니까? 발산한 포인트가 대략적으로 1월 한 중순 정도 1850포인트를 스타트로 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는 1835를 잡는데 뭐 그런 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그럼 지금 위치가 어딜까요? 계산 하나 안 틀리고 2035포인트는 이 지수의 10%가 오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1850 어느 정도 스타트해란 표현은 좀 그렇죠. 사실은 4개월 정도 행보가 있었기 때문에 기준점은 1850포인트에서 지수가 10% 올라가죠. 그러면 이 지수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보통 고점에서 우리가 15%가 빠지게 되면은 그걸 약세장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수 측면에서 종목이 15% 10% 오르는 건 별거 아닙니다만은 펀드를 운용하는 큰 자금을 운용하는 어떤 벤치마크 인덱스 수익률 측면에서는 10%라는 수익률은 상당히 중요한 수익률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세 번의 연속 2035포인트는 바닥 대비해서 10%가 급등한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대에 멈춰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좀 나쁘진 않다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앞으로 지지선은 어디에 잡아야 될 것인가?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달라붙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하는데도 의외로 안 가니까 조금 고민하고 조금 줄여야 되는데 어떤 마지노선을 정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는 이 1965포인트가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사실 이게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거 정해놓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좀 여유가 있겠죠. 제가 늘 방송에서 주장하는 거니까 사실은 1985포인트가 됩니다. 요 포인트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게 사실 요 산의 중간 라인이 되겠죠.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요게 이탈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상당히 조금 조정폭에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보통 차트를 접하시는 분들은 뭐 그리스 뭐 외국인 사고 팔고 이런 거 고민 안 하시고 일단은 차트는 차트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 라인을 정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금 전형적인 것은 제가 과거 패턴 분석을 해보면 지금 장이 이제 3중 천정이죠. 요렇게. 자, 헤드 앤 숄더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헤드 앤 숄더가 나오려고 그러면 가운데 이 머리가 픽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헤드 앤 숄더에서 바로 내려오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어느 정도 주가 상승에 대한 여력 열어두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지금 약간 주봉 입장에서 한번 위치를 보면 여기서 제가 늘 강조드렸던 게 사실 양음양 패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이거는 사실 주식은요 차트는 확률 베팅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난번에 한번 강조드린 대로 이렇게 해롱보를 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 잘 보시면은 정확히는 요거부터 세면 됩니다. 이게 빨간색이고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캔들이 나왔냐면 기술적 분석의 기본입니다. 밑에서 이렇게 비석형이 나오고요. 바로 지난주 주봉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 주는 이거는 망치형이죠. 네, 망치형이 나오고 이번 주는 약간 이걸 비석형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올렸다가 이렇게 내린 꼴이 되죠.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다음은 확률적으로는 큰 게 나옵니다. 큰 게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만 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상당히 긴 양봉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깔끔한 양봉.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같은 캔들이 나온다 그래도 요런 게 나오느냐 아니면은 요런 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략은 달라집니다. 이런 게 나오면은 그 다음 봉에 다시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가져가는 것이고요. 다음 주 장이 만약에 요런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은 다음 주 정도에는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는 전략도 좋다 말씀드리겠고 또 한편 시장을 그렇게 3월달까지는 일단은 나쁘게 보지 말라는 3월달 월봉이 나옵니다. 지금 잘 보시면 3월 월봉을 잘 보겠는데요.
이거는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제가 그 일봉 분석할 때 2085포인트 저항을 잡는 거 가장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지금 이거는 누가 봐도 아주 자세히 조금 더 크게 보시면은 수많은 월봉 중에서 선들이 사실 제가 선은 간단한 게만 봅니다. 5, 20, 60을 했는데 상당히 밀집을 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일봉에서 봤던 것처럼 작년 1월 초에 나왔던 것처럼 수렴 구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올라가면 정말 세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올라가면 무지하게 갈 수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 사후적인 문제고 현재로만 놓고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일단은 강세 기조가 이어온다. 그렇게 정리하면서 향후 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경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잡아놓는데 가장 조금 성미가 급하신 분이라면 성격이 조금 급하시면서 네. 나는 어차피 주식 투자를 좀 여유 있게 하시는 분이라면 여기 21선 이게 2015포인트입니다. 21선 이탈선 1차 시주선을 잡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한번 기다려보자는 1985.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에 강조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VOD 다시 보기 꼭 하셔가지고요. 제가 한 달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전부터 파란 선, 61선이 1950포인트 정도가 올라오면은 단기 고점이 나올 것이다. 그런 이상한 작두 타는 소리를 했는데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이 꼭 집어드리면 1943까지 왔습니다. 이제 7포인트 땡기는데 계산을 해보면은 한 길면 2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 2주는 강세장으로 보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전망 들어봤는데요. 이제 코스피 2000 시대입니다. 대세 상승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은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화학주라든지 테마주, 개별주들은 시장의 상승에서 조금 소외된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오픈 유어 아이즈 시간을 통해 오늘 하창봉 팀장님께서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줄 만한 그런 조언을 해주신다고요? 예, 오늘 또 한편에 아주 짤막한 영상을 네. 하나 준비했습니다.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예, 저랑 좀 닮지 않았습니까? 안 닮았나요? 예, 저 원래 뜀박질 잘합니다. 저희 이제 로키죠, 로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저 또래쯤 되시는 분들이 스포츠 네. 영화 중에서 사실 스포츠 영화는 휴머니즘이죠. 네. 우리나라 정통 사극이 권성징악이라 그러면은 스포츠 영화도 거의 비슷한데 고난을 극복하고 챔피언이 되는 사람한테 박수를 보내고 상당히 그런 좋은 영화죠. 이 로키란 영화 자체는 사실 한 5편까지 나왔나요? 그럴 것인데 이 영화 자체가 잠깐 소개만 하면 실존 인물을 어느 정도 다룬 영화죠. 1976년도 정도에 이 영화가 나왔는데 사실 그때 이 로키의 모델이 된 그 실제 권투 선수는 잭 워퍼너라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무적의 챔피언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라는 무하마드 알리였고요. 이 두 사람이 격전을 하는데 당연히 게임은 누가 이겼을까요? 물론 알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자체가 15라운드까지 갔고요. 이 잭 워퍼너라는 선수는 코피 다 터지고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설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알리랑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졌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박수를 보냈다. 그래가지고 실베스타 스톨론이 이거를 보고 바로 3일 만에 영화 작업에 들어가서 히트를 쳤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뭔 주식 투자하면서 권투 이야기를 하냐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제가 좀 이따 다루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아시는 지인들이나 아니면 방송에서 투자가분들의 상담을 들어보면 제일 첫 번째 고민이 삼성전자 올라간다는 소리 좀 그만해라 그런 소리를 합니다. 왜? 안 갖고 있으니까. 저도 안 갖고 있어요. 사실 올해 저는 작년 한 8월 달에 80만 원에 손절한 사람입니다. 손절했어요. 90만 원에 못 붙은 건 제 잘못입니다만 80만 원에 샀는데 67만 원까지 가서 손절했습니다. 삼성전자 15%까지는 거 보고 이건 아니다. 그랬는데 대부분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영상을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저는 저기서 사실은 그 로키가 저 영화 잘 보면 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기는 경기보다 질 경기에서 아마 박수를 많이 보낼 겁니다. 5탄도 하면 치는가 그렇죠.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은 꼭 1등이 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삼성전자 안 사서 못 사서 수익 안 난 거 배아파할 필요도 없고요. 세상은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열심히 자기를 다듬고 마음을 다스리고 공부를 하고 그런 걸 또 포커스한 겁니다. 지금 당장 내 계좌가 어떤 화학주라든지 철강주 묶여 있어서 아니면은 약간의 섣부른 욕심으로 들어갔던 테마주에 묶여 있어서 조금 수익이 안 난다 그래도 괜히
잘 가는 삼성전자 시샘하지 마시고 항상 기회는 온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의 방송 컨셉은 사실은 마음을 좀 다스리다 보면은 세상이 박수를 쳐줄 것이다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번 잘 보시겠는데 같은 말입니다. 지금부터 자료화면 잘 보시면 이 주식은 누가 봐도 압니다. 왜? 제가 최고가를 126만 7천 원 적어 놨으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것이 눈에 한번 와 닿는 게 있을 겁니다. 예, 1,595원. 계산 안 하렵니다. 솔직히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1981년도에 삼성전자는 1950, 이게 맞나요? 어쨌든 간에 제가 데이터를 뽑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는 그냥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 없으면 저는 감히 그리 말씀드립니다. 남의 자식이다 좋겠다 그렇게 잊어버리십시오. 또 한편 대신 그렇다고 이런 선택은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선택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혹시라도 이런 주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또 상할 수도 있겠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또 누가 봐도 알 겁니다. 네, 올해 2월 달에 이렇게 하한가를 친 거는 공중파 텔레비에서 가장 많이 나온 주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이게 금강 관련해서 CNK 인터내셔널입니다.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겠죠. 오늘도 하한가를 갔네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다 욕심도 생길 것이고 해서 삼성전자를 사는 법, 뭐 이런 거를 피하는 법, 꼭 그런 걸 다루진 않겠고 약간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조금은 어떤 정도의 오늘 기술적 분석 중요합니다만은 멘탈적인 부분을 어떤 것을 좀 강조하는 것이 좋을까 싶어가지고 우리 개인 지금 현재 2000포인트 시대 사실 소외받는다면 소외받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한테 작은 위안이 되는 그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번 잘 보시면 제가 돈이 안 벌리는 이유를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 경험이 한 50%가 넘습니다. 50%가 넘는 게 제가 경험이에요. 저는 사실 책으로 무엇을 안 배웁니다. 제가 약간 보기보다 성격이 상당히 보기만큼 급한가요? 좀 급해가지고 어떤 궁금한 게 있으면 다 해봅니다. 해보고 실전으로 배워보면 통계를 내봤더니 한 3가지 정도가 있더라.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잘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이거는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뭐 가벼운 내용이라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매일매일 잔고를 봅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HT에서 내 잔고를 보고 또 하나 그 매일매일 종목의 시세를 일단 체크하고 있더라. 일단은 예. 두 번째는 그냥 물리면은 계속 사고 싶더라. 근데 여기에는 또 함정이 있습니다. 이 물리면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과 산 만원에 산 주식 9천에 가면은 그냥 사고 싶더라. 세 번째, 수익만 나면은 꿈을 꾸더라. 무슨 꿈? 차트를 자기가 그립니다. 배운 대로 안 하고. 요렇게 가장 단순하게는 요런 3가지 자기 매너리즘에 빠지더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씩 그럼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볼 거니까 같이 이거는 좀 적어 주셔야 돼요. 알면서도 실천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가장 작은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적어 두셨다가 간단하면 A4 한 장밖에 안 됩니다. 일단은 항상 주가는 외워보지 말고요. 기업을 그냥 보세요. 이게 말이 어려운가요? 예, 방법이 있죠. HTS 켜시면은 시세는 잠깐 보시고 차트도 잠깐 보시고 그냥 우리가 보통 기업을 보자는 거는 뭐죠? 주가보다도 그럼 뭐 보면 됩니까? 가장 많이 보는 거. 그래 수급 좀 보시고 같은 어차피 보시더라도 시세하고 차트는 그냥 흘려버리고 빨리 보시고 안 봐도 돼요 사실. 대충 계좌부터 아까 보잖아요. 계좌부터 뭔지 보고 있기 때문에 안단 말이죠. 수급 한번 보시고 그러고 나면 꼭 그런 거 요새는 잘 됐지 않습니까? 종합정보라 그러나요? 이 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간혹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주식이 어제 분명히 오전까지만 해도 아니죠. 장 마감할 때도 이렇게 차트가 좋게 끝났는데 아침에 보니까 거래가 정지되어 있더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지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갑자기 뭐 감자된다든지 이런 경우 있다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맨날 요거만 보고 차트만 보니까 이 기업의 일정이 감자가 있어가지고 20일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것도 체크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합병이 돼가지고 매수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안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개별주든 잡주든 우량주든 항상 그래도 가끔씩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일정이 어떻게 되고 주총이 있으면은 주총이 며칠 하는지 심심하면 한번 가보시고요. 사은품도 줍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망할해서 이거는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3월 달에 오늘 아침에도 아마 제가 보니까
뭐 몇 개 종목이 관리 종목 지정 우리가 그래 정지됐더라고요. 근데 망할 회사가 아닌지는 체크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도 못해요. 작정하고 덤비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이마트 저 난리 나고 오늘 바로 감사보고서 제출한다고 올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 아무도 몰라요. 또 회계 실적 같은 것도 사실 이건 조금 잘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이거 회계사랑 짜고 해버리면 누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하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이런 리스크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이면은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하다 싶은 거는 배제를 하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거 좀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제일 중요하신 게 타이밍이라 그러는데 제가 사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게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왜? 아무리 좋은 주식도 오를 때가 있어요. 오를 때가. 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오르기 싫으면 안 오릅니다. 참 이상하죠. 그 왜 그러냐면 주가를 올리는 거는 사실은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 대표이사가 아니라 경영자는 회사를 운영해야죠. 뭐 대주주라든지 사실은 수급 논리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부 개별주들은 장사 안 되는 회사들은 뭐 누군가 공탁을 해가지고 우리 주가 한번 띄우자 그런 좀 안 좋은 케이스도 있습니다만은 진짜 좋은 주식, 그 좋은 주식이라는 건 회사가 성장하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오를 때만 오릅니다. 제가 이따가 나중에 오리온 매매 전략을 말씀드릴 거니까 사실 오리온이 이런 거예요. 회사는 괜찮은데 오리온이 사실 최근에 오늘 86만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성장성 뭐 중국 때문에 간 건 아닙니다. 좋은 주식인데 한번 올리자는 외국인 세력의 작품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거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일단 오를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주식을 뽑아놨다가 계속 매집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뭐 기왕이면은 매집하다가 움직일 때 사자는 게 바로 이 논리가 될 것 같고요. 나쁜 주식은요. 나쁘다는 표현은 사실은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아까 제가 저 CNK 인터내셔널 봤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습니다만 올라갈 때는 무지하게 올라갔습니다. 그거. 예, 올라갔어요. 옛날에 이렇게 가다가 없어진 회사 중에 루보라는 회사도 있었죠. 그러다가 얘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쁜 주식은 사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오르긴 오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결국에는 얘네들은 나중에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갑자기 오를 때 분명히 다 체크를 했는데 특별히 오를 이유가 없는데도 많이 오르다. 그래서 차트 보거나 단기적인 테마성 누구 작업한다더라 해서 들어가면 들어가지 말란 소리는 안 합니다. 왜? 어차피 트레이드고 좀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그 어떤 시세 차익은 노리셔도 돼요. 대신 그럴수록 나쁜 주식일수록 만약에 차이가 배웠던 기본적 기술적 분석은 꼭 지키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돈을 벌려면 이제 이게 사실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물리는 거하고요. 여기 제가 적어놨네요. 잘 보시면 물리면은 더 사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이거 극복하는데 수업료 제법 될 겁니다. 사실은 물리면은 더 사고 싶은데 여기서 확실한 거는 손절매하고 물타기는 다르다는 겁니다. 대부분 물론 이게 이렇게 뭐 정할 게 뭐 의미가 있냐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내가 손절을 한다는 거는 이 종목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관심 종목에서 빠집니다. 아예 빠질 정도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라인은 정해놓은 상태에서 일단 손절을 했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그 주식은 당분간은 안 살 주식입니다. 다시는 웬만해서는 잘 안 삽니다. 그만큼 그렇게 정해진 거고 요걸 한번 정해 놓으셔야 돼요. 이건 단순하게 OCI라는 주식을 50만 원에 사서 40만 원에 손절하는 건 다른 개념입니다. 회사가 아예 극단적인 경우로 갈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가망 없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손절하시게 되면은 일단 절대적으로는 다시는 안 산다 생각하십시오. 제가 옛날에 이게 투자를 오래 해보면요. 자기와 맞는 합이 맞는 주식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IT 중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랑은 확실히 뭐가 안 맞고요. 제가 금융주랑도 진짜 안 맞습니다. 요새 제일 잘 가죠. 금융주랑도 안 맞고. 그럼 저랑 잘 맞는 건 저는 사실은 건설이나 내수로는 잘 맞아요.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화학이 아니라 내수주요. 저는 사실 철강이랑도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 시청자님들도 자기한테 맞는 주식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누가 들어했는데 자기는 잘 모르는 분이 안 맞는 주식이면 한번 손절하고 나면 사실은 쳐다보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보시면 좋고 물타기 같은 건 뭐냐 하면은 요거는 그냥 같은 개념인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만원에 산 주식이 9천원에 내려갔습니다. 100주를 샀어요. 그래서 내려왔으니까 내가 100주를 더 사면은 뭐죠? 얼마입니까? 9,500원인가요? 네, 9,500원이죠. 그럼 보통 이렇게 많이 계산하시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타기는 사실 해도 돼요. 참 이상하죠. 왜 물타기를 하라 그러지? 방송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 놓고는. 근데 개념이 접근이 틀려요. 물타기를 할 때는 이 계산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똑같은 내용이라도 내가 100주를 갖고 있다가 100주를 더 산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십시오. 조금 새로운 발상이죠. 근데 이게 맞습니다. 대신 이 주식은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어떤 주식이면 이런 기법이 적용되나요? 같은 말인데 무슨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은 한 번은 만원에 산 주식을 9천에 샀으니까 9,500원 물타기 이 계산하지 말고 똑같이 100주 샀는데 나는 그냥 200주 샀습니다. 가격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어떤 거냐면은 회사가 이 주가가 이유 없이 싸질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이유 없이가 뭡니까? 주가가 이유 없이 빠질 때는?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주가가 이유 없이 빠지는 거는 사실은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첫 번째 뭐죠? 정말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장사를 하는데 이유 없이 빠지는 거는 뭐 시장이 빠져서. 예를 들어서 회사 시장이 빠져서. 가장 단순한 논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제가 계속 오리온을 강조할 건데 오늘 오리온처럼 기가 찹니다.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면 이 수급 애들이 장난을 쳐서 배려 놓을 때 그때는 가격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수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고 사실 게임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회사들이 실적이 안 나온 게 아니에요. 4월달에 실적률을 보면 게임주들은 다른 업타보다 1, 4분기 상당히 잘 나올 겁니다. 근데 뭐죠? 시장 요인, 어떤 규제 때문에 고를 때는 물타기를 해도 된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정리를 해놨네요. 똑같은 말인데 물타기 하실 때는 꼭 내려갈 때 이렇게보다 항상 물량, 수량을 늘린다 정도로만 접근하십시오. 특별히 가격으로는 접근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잠깐 말씀 더 드리면 수량으로 하신 분들은 수량 조절을 해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아까 말한 대로 만원에 사신 분하고 만원하고 9천원에 사가지고 100주 사신 분들은 꼭 보면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가슴에 손을 넣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만원 오죠? 올라왔다 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이 계산해. 요거만 1,000원 먹고 팔았다 생각을 하고 요거는 그냥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한 부류가 있고요. 정말 똑같은데 차이 계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9,500원에서 200주 개념으로 500원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000원에요. 100주를 살 때는 절대 만원에 살라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얘가 기준점이에요. 얘가 기준점. 얘보다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수량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그냥 똑같은 내용이라도 습관적으로 만원 와서 저항을 받으니까 100주만 줄여야겠다. 내 몸을 가볍게 해야겠다. 이렇게만 접근한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해가 잘 안 됐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시장 국면 따라 비중을 틀었다 놨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주식 투자는요. 제일 중요한 게 자금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잘 가는 거는 조금 실었다가 안 가는 거는 실었다가 뺐다가 10% 10종목 사는 사람하고요. 40% 30% 20%를 나눈 사람들하고 절대 수익률은 사실은 평균적으로 사는 것보다 물량 조절을 잘하는 사람한테 그 승부가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려면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항상 이거는 제가 사실 누구나 알기 때문에 패스를 하겠습니다. 제일 어렵죠. 사기보다 제일 어려운 게 팔기입니다. 사실은. 아무도 모르니까 또 팔고 나면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많이 집착을 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고점에서 팔려는 근데 주식은 영원한 고점도 없고 영원한 저점도 없죠. 사실은. 단지 자기가 생각한 가격 사실 그게밖에 없는 거지. 왜? 회사가 안 망하고 삼성전자 고점이 지금 125만 원이 저는 사실은 방송이란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135만 원이 고점입니다. 근데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게 150만 원도 갈 수 있고 200만 원도 갈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투자가분들이 삼성전자 200만 원 안 가란 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삼성전자 상한가를 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겠지만 하나 있어요. 뭐냐고요? 오늘 너무 흥분했네요.
꼭 나중에 제 말을 삼성전자가 상한가를 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면 상한가 칩니다. 혹시나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했는데 상한가 안 치면 저한테 꼭 뭐라 그러십시오. 야, 안 치던데 그렇게 해서 칩니다. 왜? 액면 분할은 100만 원짜리가 125만 원 하는데, 아니 100만 원짜리가 10만 원 하는데 누가 상한가 안 치겠습니까? 근데 액면 분할을 할 리는 없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하튼 간에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고점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점도 없다 생각을 하세요. 네, 정답 없다 생각하시고 자기가 생각한 정도의 수익률과 그 정도면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약간만 양보하는 자세. 사실 저도 최근에 어떤 좋은 주식을 뒷걸음 잡다가 샀는데 팔고 따블이 났어요. 마음은 아프죠. 하지만 그것도 그냥 자기 보기려니 합니다. 예, 보기려니 하고, 또 잘 안 될 때는, 저 또 경험 말씀드리면 이번 주 솔직히 주식 좀 안 됐어요. 안 됐다는 게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예, 한 계좌에서 한 평균 글쎄 마이너스 3% 정도가 평가 손익이 좀 나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 전에 좀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월간으로는 플러스입니다만은 조금 못마땅하긴 해요. 그래도 항상 지금은 뭐 아까 분석한 대로 시장이 삼중 천정을 친 건 아니지만은 수급적으로 조금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준비하는 자세가 잘 안 될 때는 또 안 되는 만큼 기다려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창봉 팀장님의 롱숏 트레이딩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국면별 캔들 매수법 오늘도 배워볼 텐데요. 오늘은 21선과 61선이 정배열 상황이었을 때 첫 번째 21선 눌림을 공략하는 방법 배워보는 차례죠. 네, 이제 마음 수양은 됐으니까 네. 우리는 바로 다 필요 없다, 실전 아니겠습니까? 네, 실전 들어가시죠. 네. 잘 보시면 뭐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사실 정답은 저는 없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가장 얇게 배우더라도 기본만 지켜준다 그랬을 거는 적어도 한 가지만 알고 계신다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데는 무난하게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사실 뭐 기술적 분석 그러면은 복잡한 게 많습니다. 뭐 일목균형표도 있고 볼린저 밴드도 있는데, 저는 가장 그냥 시장에서 많이 보는, 다시 한번 21선 한 달짜리죠. 그리고 61선은 3개월이죠. 예, 3개월짜리. 이렇게 해서 정배열이 났을 때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21선은 눌린 종목을 공략을 하자. 이게 오늘의 어떤 그 매수 공략법 강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닙니다. 첫 번째. 예, 처음. 쉽게 말해서 처음 한 번은 이렇게 살 기회를 준다. 이게 컨셉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론 공부를 해보면은, 자, 파랗게 표시된 거, 지금 차트에서 파랗게 표시된 게 21선이죠? 지금 종합주가지수 얼마였습니까? 이거는 키즈 안 내나? 아까 제가 다른 걸 냈군요. 지금 현재 2015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61선이 아까 제가 어디 있다 그랬죠? 예, 1943 정도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요건 뭡니까? 21선이 이걸 올라가는 거를, 네, 골든 크로스라 그럽니다. 가장 전형적입니다. 근데 이거를 시장에서 배우긴 배웠는데 써먹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8개 종목을 보여드릴 거니까 채널 고정하시고요. 딱 보시면 이게 언제 생겼다고요? 예, 1월 1850포인트에서 이렇게 생긴 후에 지금까지 2개월 이상 이 흐름이 오고 있습니다. 조건은 딱 세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배열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배열은 기본 조건입니다. 뭐죠? 예, 무조건 얘가 얘보다 높이 있어야 돼요. 2015가 1945보다 높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배열이라 그럽니다. 그럼 두 번째, 기울기가 완만한. 제가 여기서 일부러 오타가 아니라 물음표를 해놨겠습니까? 하여튼 요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기울기가 완만한 상승해야 됩니다. 근데 이 완만한의 기준 때문에 사실은 많이 당하세요. 저도 사실은 정답은 없다고 봐요. 보통 이격률을 계산하는데, 뭐 급등주 같은 경우는 정배열이라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완만한 건지, 이게 완만한 건지. 여하튼 간에 일단 이론적으로는 완만한이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뭐 기울기가 15도다, 20도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좋고, 세 번째는 기왕이면은 같은 차트라도 좀 실적도 좀 되고, 그러니까 우량주고, 테마주는 왜냐면 접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한 2개 정도 테마주 비법을 말씀드릴 건데 조금 다르기 때문에 빼고, 그나마 좀 실적이 되고,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되든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급의 주체가 되든 개인이 돼도 상관없어요. 슈퍼개미. 예. 근데 슈퍼개미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몰래 들어갔다 몰래 빠지니까. 기관이면 외국인과 기관도 좀 되고, 그리고 테마, 예, 테마도 좀 되고. 이 여기서 말하는 테마라는 거는
묻지만 테마 말고 이렇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은 원자력, 뭐 태양광, 뭐 게임주 이런 테마 말합니다. 반도체 이런 테마. 그냥 묻지만 말고 와 올라가는 거 말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것만 한번 잘 그냥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어차피 21선하고 61선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먼저 발생을 하고 여기 제가 확 좀 안 보이시니까 늘려야겠죠. 여기서 처음 닿을 겁니다. 요 자리. 먼저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21선이 61선에 처음 닿을 때 요때 주식을 사서 가져가자. 그래서 그 전제 조건으로 첫 번째는 정배열이 돼야 된다. 이렇게 21선이 61선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울기가 완만해야 된다. 완만에 대해서는 자기성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건 체크할 뿐이고 세 번째는 기왕이면은 재료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실전 투자로 바로 HTS에서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실 종목은 세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잘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잘 보시면요. 간단해 사실. 세미텍은 반도체 어떤 장비 관련주입니다. 조금 긴 그림을 한번 봐드릴까요? 지금 세미텍 같은 회사는 주봉으로 보니까 참 이제 기술적 분석 배웠으니까 조금 아실 겁니다. 이쁘죠? 이게 올라왔으니까. 이 주식은 사실 실적도 되는 회사 오늘도 한 4.5% 올랐네요. 근데 주봉 보고 자꾸 주봉 보여주면 어쩌란 말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52주 신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배운 거하고 향후 전략을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차트를 좀 잘 보시면 조금 지나온 사후적인 이야기, 항상 차트는 사후주의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또 하나 그 추가 전략까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세 가지죠. 골든 크로스 발생하고 정배열이고 기울기가 완만하고 첫 번째죠. 그러면 가장 가까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참 쉽죠.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죠.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그림이 똑같죠. 빨간 게 이제 20일이고 파란 게 60일입니다.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정확하게 2월 요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만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조금 자기 때 완만하지 않습니까? 완만하다. 두 번째,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처음으로 닿을 때 언제 닿습니까? 사실은 요때 닿은 건데 저는 뭐 요건 아쉽다 치더라도 그럼 야 그때 안 닿았잖아. 그럼 바로 언제 닿았죠? 네, 바로 그저께 처음으로 닿았습니다. 예. 그럼 요런 종목을 가진 기왕이면은 야 뭐 그거 웬만하면 요때 사주면 좋지 않겠느냐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때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 닿았어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걸 아셔야 되는데 차트는요, 실제적으로 이 당시, 이때가 되겠네요. 이때는 21선이 지금처럼 이렇게 가볍게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사실 요 밑에 있어요. 이게 같이 이렇게 선이 쭉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딱 닿은 거는 이때입니다. 그러면 이 세미텍이라는 주식은 실제적으로 지금 배운 대로만 하게 되면은 가장 추가 상승 여력이 당연히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조건은 다 갖췄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갖추지 못한 거. 바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4,200원 지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약간 변형된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는데 뭐가 나왔죠? 갭을 동반한 적산병 이론이 나와버렸죠. 이렇게 빵빵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4,500원 가서 밀린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약볼 다시 한번 4,200원 지지선이 중요하다. 그래서 세미텍이라는 종목은 4,200원에 포커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많이 기다리셨죠? 오리온은 제가 설명을 드리죠. 네. 자, 오리온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저게 박 팀장이 정신을 놨나 왜 기분이 좋다 그러지? 오늘 86만 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빠져준 게 왜? 아까 우리 처음에 다 말씀드렸죠. 오리온은 좋은 회사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핸들링하죠. 기관들이 이러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오늘 누가 망쳐놨냐고요? 외국인이 망쳤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자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처음으로 골든 크로스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21선 닿으면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21선 여기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74만 원까지 기다리느냐? 아니죠. 요런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건 솔직히 물타기 들어가는 겁니다. 수량 늘리기 기법이 들어가도 돼요. 바로 월요일날 아마 플러스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거는 딱 2만 원 단위를 잡고요. 그냥 수량을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언제 얘 닿을 때까지.
참 이상한 투자 패턴이죠. 근데 이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어차피 이게 닿게 되면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올 때마다 사는 거예요. 대신 2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 하게 되면 주가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한 3% 단위로 사간다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아니, 난 차트만 봐갖고 이거 망가질 것 같은데, 하팀장 하는 이야기 모르겠는데 이야기 하시죠. 그러실 때는 오늘 이 오리온이라는 주식을, 조금 화면을 크게 적어 주시면요. 이쪽 한번 잡아주시고요. 오리온을 매매하는 애들이 누굽니까? 전부 다 보면은 모건 스탠리, CS, 골드만, 메릴린치, 다이오와 CS 같이 있죠. 이렇게 보실 줄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통정거래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이 친구들이 오늘 다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거기서 이제 그걸 분석해내는 겁니다. 오리온, 사실 이 오리온 주가는 중국 매수에 올린 거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75만원에서 이만큼 한 87만원까지 상당히 올린 세력들이 어차피 외국인이고, 그들 세력 중에서 일정 부분이 물량 돌리면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로 85만원 이제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잘 된 거죠. 어떻게? 모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배운 대로 기술적 분석상 골든 크로스 나오고, 여튼 간에 21선이 올라올 때까지 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전략이 필요하게 되면은 배운 대로 첫 번째 21선에 닿으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다 보겠고요. 또 하나 같은 분석으로 종목을 보여드리면, 자, 대원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거의 다 똑같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잡아내기가 조금 어려워요. 제 기준으로는 저는 사실 이 주식을 조금 트레이딩을 많이 했는데, 오늘 강의 내용으로 만약에 이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살 때가 아닙니다. 왜? 오늘 기준이 21선에 닿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21선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21선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강의를 했냐면요. 얘가 이렇게 닿아야 돼 산다는 건데, 사야 되는 건데, 지금 쟤는 주가가 21선을 타고 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먼저 이때 사실은 가장 결정적으로는 요 정도의 스타트가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약간 늦었습니다. 그래서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는 똑같은 21선 눌린 공략 종목이 맞습니다만은 오히려 갖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은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21선을 계속적으로 타고 간다는 거 벌써 몇 번을 탔죠?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닙니까? 주식은 항상 3세판에 경계합니다. 투자는 3세판 정도 지나고 나면 항상 뭔가 비슷한 트릭이 나오지만 경계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번 여유있게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할 수 없고, 만약에 처음으로 이 주식이 21선 이렇게 61선에 닿게 되면 그 가격을 찍어드린 게 아니죠. 흐름을 찍어드렸다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시간 관계상 제가 우리 투자가분들이 좋아하는 급등주 분석을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워낙 좋아하시니까 이런 거는 한국에 어떻게 될지. 사실 우성 INC라는 종목입니다. 이 주식은 제가 좀 아는 척 하다가 투자가분들한테 엄청은 아니고요. 잠깐 안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요. 잘못해가지고. 잘못한 건 아니에요. 예. 자, 왜 제가 그런 분석을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주식은 수많은 제가 봐왔던 급등주 패턴 중에서 급등주가 맞긴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면은 상을 두 번 치고 한 번 내리죠. 이때부터 레이스 걸린다 그럽니다. 보통 세력들은 6개월, 짧게는 6개월에서 작업을 합니다. 두 번째, 또 한 번 뛰고 또 내려버립니다. 2개월, 2개월. 귀신같이 날짜를 정해놓고 우리가 솔직히 모의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 험하게 말씀드린가요? 근데 그건 맞아요. 또 두 달 있다가 올렸다 또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땡기죠. 근데 이 주식이 약간 변칙 스타일을 많이 썼어요. 아주 좀 고난이도의 트릭을 쓰면서 올렸습니다. 왜? 통상적으로 제가 그동안에 급등주 패턴 분석을 해드리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버렸냐면은 사후적으로는 상승폭의 70%를 지지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었고, 스타트 가격 자체가 6,000원이기 때문에 원래 1,200원 한번 씌워주는 거 이까지는 맞아요. 600원에서 제가 무조건 배수 베팅 한다 그랬잖아요. 그 2배까지는 갔어요. 근데 중간에 트릭을 너무 많이 썼다는 게, 보통 요 정도가 되면은 이게 못 올라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 세 번의 트릭이 있었지 않습니까? 매집이 끝났는데 요렇게 딱 한 번 또 눌러버리고, 여기서 또 눌러버리고, 세 번 눌러버리니까 저는 사실은 그래서 1,100원 정도는 이
가격이 바뀌는, 1,000원, 1,000원이라는 가격이 바뀌는, 호가가 바뀌는, 거기에서 쉬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외로 땡겨버렸다. 그럼 이렇게 봤는데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얘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사실 어떤 재료가 있는지는 전혀 체크 안 했습니다. 이거 사실 급등주는 재료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 제가 세력이 아니니까. 근데 패턴 분석을 봤을 때는 그랬다 그러면은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초반에 매집 단계에서 매집이 조금 불량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띄운 상태에서 조금 더 쉽게 자금을 좀 확보를 했지 않나. 2단계 최소한 2번에 더 어느 정도 자금을 모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 보통 따블 장사보다는 평단가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1,8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갖고 있으신 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고요. 또 하나의 종목을 잠깐 분석을 해드리면 미디어 플렉스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급등주인데 제가 이 급등주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는 있어요. 꼭 이렇게 하시니까 꼭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야 이때 찍어줘 그러는데 그건 저도 몰라요. 어찌 알겠습니까 제가. 근데 그건 아니고 항상 우리는 가끔 살다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심심해가지고 차트 이렇게 6개월 긴 거 사놨는데 이런 거 딱 재미를 보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항상 준비하라고 알고 계셔야 오히려 실제적으로 안 당한다. 당하진 않아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던 사람들은 로또 먹은 사람한테는. 그래서 로또를 먹었을 경우에 로또를 제대로 먹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 미디어 플렉스는 사실 내용이 좀 있죠. 어떤 내용일까요? 이 주식이 과연 이번에 하정우 씨가 나온 영화가 대박이 나서 잘 갈까요? 그 범죄와의 전쟁인가요? 영화? 사실 그것만으로는 안 갑니다. 이건 M&A죠. 네. 자, M&A인데 참 이상하게 썼겠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 가벼운 자료는 이 미디어 플렉스의 종합 정보를 가면 갈 수 있는데 주가 움직이는 걸 봤을 때는 이 주식은 힘이 살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예측할 수가 있냐? 그냥 저는 보이는 대로만 예측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은 잘 보시면 행보를 했고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이 여기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1,000원과 2,000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원과 2,000원은 항상 계산이에요. 모든 게 주식은 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100% 아닙니까? 그리고 중간 라인은 1,500원이 있겠죠. 네? 그럼 얘 보면 1,500원에 딱 치워주죠.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가장 좋은 상승폭의 최소한 50%와 70%는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정리해드리죠. 미디어 플렉스는 지금 현재 1,840원이 있는데 이 주식이 다시 한번 1,7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얘는 정말 1,500원까지는 쉽게 내려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내려오면 안 돼요. 왜? 급등하고 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5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 추세가 살아있려 그러면 항상 70%를 유지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서 조금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 힘은 살아있는데 그 넥라인은 1,840원이 아니라 1,700원으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 팀장님의 명쾌한 강의 함께했습니다. 궁금한 점 생기시는 분들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러글 게시판뿐만이 아니라 하 팀장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도 있으니까요. 이곳 들어와서 질문해보시고 하 팀장님의 답변도 직접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퀴즈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바로 이 문제였는데요. 다음 중 대표적인 중국 내수 시장 수혜주는 무엇일까요? 1번 오리온, 2번 신한지주, 3번 KT, 4번 메디포스트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이나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러글 게시판에 정답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매일매일 두 분씩 추첨해서 저희가 서울경제TV에서 진행하는 부산 강연에 초청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하 팀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3월의 마지막 날이죠. 3월 31일 서울경제TV가 부산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2012년 증시 대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의 진행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